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왠지 기운이 쫙 빠져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느낌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계속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결국 탈이 나거든요. 만남이 끝나고 며칠씩 기운이 없고 짜증이 늘고 정작 가까운 가족한테 화를 내게 돼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니까 집에서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지고 뭘 해도 공허한 느낌만 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옛 동창 모임에 나갔거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니까 당연히 즐거울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면 별것 아닌데 왜 이렇게 지칠까 싶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 모임 다녀오시고 며칠 앓으신 적 있으시죠? 오래 알던 친구인데 만나면 왜 불편할까 싶으셨던 적도 있으시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그러다 정말 외로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대로 이 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찾은 것들을 나눠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버거워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새로운 인연도 반갑고, 모임도 즐겁고, 밤새 이야기해도 안 지쳤죠.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니까 왠지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라는 분이 이걸 평생 연구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연구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술 용어로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마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느낌, 이건 퇴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정말 소중한 것에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감정 에너지 소모에 민감해져요. 젊었을 때는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기분이 상하면 며칠이고 마음에 남아있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아무데나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오히려 이 신호를 잘 읽으면 남은 인생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혹시 정원 가꾸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베란다에 화분이라도 키워보신 분이요? 식물을 잘 키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 주기? 햇빛?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잘 키우시는 분들은 하나를 더 아세요.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해요.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요. 모든 가지를 다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나무 전체가 약해지거든요. 영양분이 분산되니까요.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관계를 다 똑같이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관계에 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내 주변 관계들을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오면 왠지 기운이 없고 괜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있죠. 꼭 싸운 것도 아닌데 찝찝한 느낌이 드는 관계예요. 두 번째, 만나면 힘이 나는 관계예요. 별 이야기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계가 진짜 소중한 거죠. 세 번째,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끊기도 뭐하고 그냥 관성으로 이어가는 사이요. 이런 관계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을 이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온 후에 나는 어떤 기분인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어요. 가족이나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좀 더 현명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힘이 되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후반의 가지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이 드신다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 느끼는 고통이죠.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에요. 혼자 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고 오히려 편안한 상태죠. 같은 혼자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무려 80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인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지 알아본 거예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친구가 100명 있어도 깊이 없는 관계면 별 소용이 없고 단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가 있으면 훨씬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첫째, 자기 내면과 대화할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취미나 관심사에 푹 빠져볼 수 있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거죠. 셋째, 신기하게도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면 집에서는 짜증만 나잖아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으로 충전이 되면 가족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실제로 뭘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첫 번째, 에너지 일기 쓰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패턴이 보여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치는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에 더 시간을 쓸지 판단이 되거든요. 두 번째, 홀로 시간 만들기예요. 하루에 30분만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셔도 되고, 산책을 하셔도 되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한 관계 3명 떠올리기예요.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 함께여서 힘이 되는 사람 3명만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3명을 떠올리셨으면 오늘 그중 한 분에게 안부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길게 통화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났다고 잘 지내냐고 한마디만 건네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관계에 작은 정성을 기울이는 게 100명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퇴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정원을 잘 가꾸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인생 후반에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뺏어가는 관계는 거리를 두고 힘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한 온전한 나만의 시간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일기 쓰기, 하루 30분 홀로 시간 만들기, 감사한 관계 3명에게 마음 전하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이 3가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루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에너지 일기를 쓰든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든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온전한 나를 만나는 겁니다. 인생 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인생 후반전은 비우며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관계를 덜어낼수록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 여러분도 분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인생 후반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